안녕하십니까. 일용 리서치입니다. 요즘 그 많이 바쁘죠? 예, 일단 천연가스랑 석탄 때문에 계속 날려가지고 계속 여기저기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좀 대고서 잘 들리나? 예, 그래요. 하여튼 요새 코스트 아침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이러니까 연휴 지나자마자 또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연휴 동안 나온 뉴스 중에서 제일 안 좋았던 뉴스가 제 개인적으로는 중국 산시성 폭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이제 호주 자꾸 수입 얘기를 하지만 중국 내 석탄 공급도 원활하지 않았는데 이번 폭우로 인해서 상당히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일단 안 좋아진 상태고요. 일단 산시성만 하더라도 중국의 전체 이제 공급 자체를 갖다 놓고 봤었을 때 대략 한 4분의 1 가량을 갖다 차지하고 중국 내 최대 산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쪽에서 지금 국경절 정확히 10월 2일부터 폭우가 내렸거든요. 거의 40년 내 최대 폭우라고 나오면서 중국에서 굉장히 큰 보도가 됐고 이것 때문에 60개 탄광이 현재까지 기준으로는 조업이 중단된 상태라고요. 석탄 이외의 광산들 역시도 지금 300여 개 정도가 조업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자꾸 안 좋은 뉴스만 얘기하시겠지만 자꾸 이런 뉴스만 나오니 걱정이네요. 또 하나는 어떻게든 중국 PPI가 나올 텐데 뭐 두 자릿수 나올 것 같고 전에 아마 최진현 연구원이 저한테 얘기해 준 단어가 마음에 들어서 저도 사방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이제는 디플레이션 수출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수출국이다. 진짜 올해 그걸 확실히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근데 또 문제는 지금 우리가 과거에 보면 꼭 시가 이랬을 때 묘하게 또 곡물 가격이 항상 움직여요. 네. 네, 아시다시피 물가에서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물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랑 결국은 곡물 가격이 되게 비중이 높잖아요. 네, 아무래도 필수다 그쵸. 보니까요. 그러면 이제 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아니 오늘 아침에 저도 뭐 점심 약속 없으면 점심 안 먹고 살 좀 빼려고 하도 먹으니까 근데 이제 점량 없어서 차례 있는데 또 답답한지 뭐 전화들도 하고 뭐 대화방에서 또 얘기하는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해놓으면 안 좋은 얘기 좀 그만하세요 이런 분위기인데 머리 아파요 이런 분위기인데 사실 이게 분명히 자극하기 시작하는 것 같죠 더. 예, 일단은 코스트에 대한 압박은 계속해서 더 커지는 것 같고요. 그래요. 데이터 갖고 얘기합시다. 뭐 이런 얘기 해봤자. 예. 몇 페이지 볼까요? 예, 페이지 3페이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는 중국의 석탄에 대한 그리고 석탄과 전력 대란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위클리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그 전주에는 천연가스와 관련돼서 정치적인 이슈가 결부되어 있는 즉 러시아와 유럽 간에 특히 독일 간에 이 같은 갈등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더 올라갔었던 그 내용들을 갖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에너지 가격에서 파생된 영향, 즉 곡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빨 노이즈가 이제는 좀 곡물 대란으로 연결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일단 먼저 에너지만 살펴보자면은 분명 지난주에 좀 에너지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좀 주춤했었습니다. 일단 페이지 3페이지에 있는 그림 1번에서 보시다시피 지난주 기준으로 석탄이 제일 부진한 성과를 갖다 거뒀었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역시도 부진했었는데 이유는 간단했었어요. 결국에는 천연가스 관련해 가지고 러시아 쪽에서 푸틴 대통령이 가즈프롬 측에다가 우크라이나 통한 천연가스 공급을 갖다가 다시 계약 물량에 따라서 확대해라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고 두 번째는 중국이 글로벌 석탄 공급의 50%를 차지하는 중국이 자국 내 수급 차질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발개위에서 석탄 공급을 갖다 다시 또 재확대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네이먼구라던가 산시라던가 이쪽 지역을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캐파들을 갖다 당초보다 확대를 갖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좀 진정이 됐었는데 근데 어제도 그렇겠지만은 사실 아직 가격이 진정된 거는 아니거든요. 페이지 4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뉴스상으로는 뭐 이게 엄청나게 이제 다 해결된 것처럼 하지만 뭐 실제 좀 앞으로 더 진행돼야 될 절차가 많이 있다면서 이게 되려면. 그렇죠. 아직까지도 사실 천연가스와 관련해 가지고도 결국에는
궁극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는 러시아와 독일과의 갈등이라던가 러시아 쪽에서 천연가스 공급이 독일 쪽으로 많이 안 흘러갔었던 그 이유를 살펴봤었을 때 결국 노드스트림 2를 갖다가 독일이 빨리 조기에 사업을 인가 안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독일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근데 이게 간단치 않다던데. 그래서 일단은 이게 하여튼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일단 절차상으로는 독일 규제 당국이 가즈프롬에서 9월 8일 날에 사업 인가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었으면은 이걸 갖다 초안을 만들어서 규제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제 심사를 들어가고 이거에 대해서 못해도 2개월 내지 4개월이 소요된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 절차가 끝나면은 다시 또 EU 집행위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럼 EU 측에서 또 다시 이걸 심사를 해서 그 다음에 결과가 승인이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절차만 하더라도 빨라야 내년 1월이거든요. 둘이 푸틴이 그 말했다고 딱 되는 게 아니었더라고. 그렇죠. 결국에는 그 문제를 갖다 안고 있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 어느 정도 가격대를 갖다 높은 가격 수준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겠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생적으로 유가 역시도 끌어올렸었던 요인이고요. 왜냐? 천연가스가 유가 기준으로 배럴당 기준으로 치면 거의 200불 수준인데 그럼 대체 수요를 자극해서 난방 시즌을 앞두고 있으니 난방유 수요를 갖다 자극하면서 유가 역시도 끌어올려 버렸거든요. 즉 공급망 차질, 즉 정치적인 이러한 문제랑 같이 결부되어 있는 이 같은 이슈가 본질적으로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도 연료단에서 에너지단에서 이슈가 계속 노이즈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푸틴 입장에서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발언해도 이게 절차가 필요하니까 계속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푸틴 입장에서도. 근데 일단 러시아 쪽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알렉산더 노박 장관도 결국에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유럽 쪽에 독일 쪽에서 이걸 빨리 인가해주면 된다. 그러면 에너지 가격 안정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 이거 안 해준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잘 이게 좀 느리게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일단은 가스관과 관련해서 일단 규정상 EU의 규정상 가스관 사업이 공급자와 즉 생산업자와 수송업자가 같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독일 규제 당국에서 걸고 넘어진 거거든요.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걸 가지고 판결이 그러면 삼자를 갖다가 참여를 하던가 아니면 법적 분할을 해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가즈프롬 측은 이거는 우리가 착공하고 나서 규정이 개정된 거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즉 이것 때문에 계속 노이즈가 있는 것이고 결부돼서 포함해가지고 격가지로 우크라이나라는 이런 정치적인 이슈까지도 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엮여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즉 간단치가 않은 노이즈 이것도 이슈. 저번에 기사 나와서 또 되게 간단하게 생각했더니 이게 복잡한 거더라고. 그렇지만 푸틴이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인 게 이걸 이용해가지고 어쩌면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좀 얻으려고 하는. 그렇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백악관도 그렇고 유럽 쪽에서도 푸틴이 정확하게 유럽의 어떻게 보면 에너지 안보를 갖다 휘두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뭐 약 좀 잡아서 이렇게 내 섣불리 또 겨울이 많이 춥다면 올해. 예. 이거 그러면 좀 덕을 때려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기가 되게 맞물렸어요. 마침 그러니까. 북해에서 바람도 안 불었어가지고 유럽 쪽의 전력 생산의 15%를 풍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더 풍력 발전을 확대하고 있고 원전은 독일 쪽은 축소할라 했었었고 석탄 화력 발전소도 축소할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의존도가 기상 이변이랑 그냥 러시아한테 다 넘어간 상황이죠. 그래서 원전 돌린다는 말이 많더라고. 그렇죠. 아무래도 방법이 좀 없는 그런 것 같아. 원전 돌리지 않으면 노이즈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왜냐면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까지 결부돼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 쪽은 더 민감하게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또 원전을 하자니 환경 쪽에서는 엄청 반대할 거고. 반대쪽에서는 반대를 갖다 많이 할 테고요. 근데 이 같은 이슈가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 유럽은 더 사실 미국보다 취약한 나라가 돼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쵸. 에너지 이런 물가 압박에 미국은 상대적으로 재고도 어느 정도 남아있고 이 같은 이슈라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같은 에너지 이슈도 결단코 좀 주춤했지만은 그렇게 빨리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뭐 푸틴이 한마디 했다고 이게 갑자기 딱 오늘부터 이제 공급이 정상화되고 이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좀 그거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언급드렸지만은 석탄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호주 이슈로 많이들 얘기를 하셨었지만은 사실 중국의 연료탄 기준으로 보면은 수입산에 대한 보면은 중국은 최대 공급자거든요, 전 세계에서. 근데 그렇죠. 순소비국입니다, 사실은. 근데 호주 때문에 연료탄 가격이 달려간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중국의 수입산 의존도는 3.6%밖에 안 돼요.
5%를 넘었던 적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고요. 영향을 결국엔- 줬잖아 그래도. 아니죠. 자국 내 정책 때문에 헛발질 때문에 영향을 발생한 거죠. 즉 중앙정부가 8월 달에 지방정부 보고 탄소 중립 지키라고 두 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더만 지적사항이 나왔더만 지방정부가 놀래가지고 자기들한테 책임론이 떠안게 되니까 그 결과 지방정부들이 부랴부랴 전력 공급 중단해버리고 생산 가동 중단시켜버리고 격가지로 석탄 공급까지도 석탄 생산까지도 제한해버리면서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엇박자가 이렇게 만든 노이즈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부랴부랴 9월 29일 날 중앙정부가 나서가지고 자기들의 실책을 잘못을 그렇죠. 인정하면서 결국엔 정책을 갖다 수정하기 시작했거든요. 즉 석탄 공급이랑 전력 발전은 그러면 예외로 해줄게 규제 대상에서 석탄 빨리 늘려라 했잖아요. 예, 늘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내몽고라던가 산시성도 공급을 갖다가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지만은 산시성에서 이번에 결과적으로 폭우 때문에 예상보다 그런 공급 증가 속도가 더딜 수가 있겠구나라는 전망들이 뭐 실수도 끝나고 있겠고요. 나면 산시성 복원되면 끝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결국에는 그 공급 회복 속도가 얼마나 빠를 것인가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난방 시즌이거든요. 11월부터 아시다시피 12월부터 이렇게 보면은 난방 시즌인데 오른쪽 하단에 4페이지에 7번 그림 7번 봐주시면은 중국의 재고가 낮은 상황에서 이제 곧 있으면 난방 시즌을 갖다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를 봤었을 때 가격이 얼마나 빨리 진정되겠는가를 보면은 예상보다 좀 더디게 진정되지 않겠는가라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유럽 역시도 왼쪽 하단 차트처럼 그림 6번에 천연가스 재고가 결과적으로 과거 10년 레인지를 갖다 계속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난방 시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요. 검은색이 저 밑에 있네. 예, 그렇기 저기 때문에 완전 밑에. 예. 중요한 거는 북반구 지역을 갖다 중심으로 만약에 IRI에서 지금 전망치가 나오기로는 계속 라니냐 재발 가능성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라니냐가 북반구 지역에 다시 재도래한다면은 강추위 때문에라도 그럼 난방 수요가 더욱더 끌어올리게 되고 지금 에너지 가격에 있어서 우리가 수급 측면에서만 놓고 봤었을 때 좀 걱정되는 부분들 즉 이 같은 공급망 리스크가 굉장히 더 심화됐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그 같은 상황에서 가격의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좀 더디게 이루어진다면은 단순히 우리가 이거 코스트나 이런 이 에너지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결국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곡물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곡물로 연결되는 이유가 그 설명을 좀 해줘야 이해를 그쵸. 하실 거예요. 6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이게 왜냐면 왜 갑자기 얘네들은 에너지 얘기하다가 곡물 얘기하냐고 생뚱맞이 할 수 있어요. 이 설명을 좀 해줘요. 예. 예, 페이지 5페이지를 갖다 봐주시면은 하단 차트의 그림 8번에 위에 상단 차트 같은 경우에는 호주와 그 다음에 중국의 연료탄 가격이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미국, 그 다음에 네덜란드, 영국, 그 다음에 한국, 일본이겠죠. 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상태인데 밑에 하단 차트는 바로 비료 가격 지수와 그다음에 옥수수와 소맥 가격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요. 물론 유난히 이번에 에너지 가격이 높아져가지고 축을 갖다 조정을 하면은 추세는 거의 동일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동일하게 움직였는가 놓고 보면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비료의 주요 원료가 즉 요소계에 관련해가지고 질소계의 비료의 원료 자체가 석탄 또는 천연가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요소 비료라는 게 옛날 비료라는 게 새똥 같은 거 이렇게 오래 그런 거였는데 하먼이라는 사람이 이거 독가스 만들었던 사람인데 개발해가지고 괜히 아는 척했네. 아니, 저 독가스는 몰랐었습니다. 아 몰랐어요? 예. 그 사람이 어떤 인류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계기는 요소 비료의 발명인데 사실 그 원료거든. 예. 사람들 잘 몰라서 내가 얘기해 준 거야. 이게 일단 6페이지에 그래서 그림 10번을 갖다 봐주시면은 일단 주요 원료가 무연탄 그리고 천연가스, 유연탄 이렇게 해가지고 비중이 돼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천연가스랑 석탄 비중이 제일 절대적으로 크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들의 가격이 지금 치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비료와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요소 비료 같은 경우에는 소맥이나 옥수수 또는 원면 이쪽으로 해가지고 결국 경작에 사용되는 비료일 텐데 이들의 가격이 높아졌다? 그럼 당연히 공급이 축소되겠죠. 이미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관련돼 가지고 비료 생산 기업들의 셧다운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40%, 20% 해가지고 계속해서 셧다운되고 있어요. 왜냐? 비용단에서 대략 70에서 90% 갖다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원재료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공장 운영이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라인을 거죠. 돌릴 수가 없는 그쵸. 거죠. 이러한 요인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 비료요소의 주요 생산국은 6페이지의 그림 12번의 중국입니다. 그리고 인도죠.
근데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석탄 때문에 난리거든요.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석탄 때문에 난리고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주요 석탄 생산국이지만 지금 석탄가가 너무 많이 높고 재고도 낮은 수준이라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의 국가들입니다. 이 두 나라가 비료 요소를 갖다 최대 생산국이죠. 결과적으로 그렇다 보니 그림 13번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높은 석탄 가격과 그리고 여전히 양고 산업이라 해가지고 고탄소 배출, 고에너지 소비라 해가지고 그들을 대상으로 발계위에서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석탄이랑 화력 발전에 대해서는 예외로 했지만 이들 산업, 특히 황린이라든가 또는 이런 요소 비료 이쪽을 대상으로 계속 규제는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른쪽 하단에 그림 13번처럼 중국의 비료 요소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평균치 자체가요. 그럼 이걸 봤었을 때 가격 측면에서라든가 공급 측면에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 부분에서만 이슈를 포커스 맞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같은 파생적인 영향에도 우리가 포커스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은 7페이지에 아직까지는 곡물 가격이 비료 가격을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후행적으로 저는 볼 수 있는 게 표 1번에도 봤지만은 결국 옥수수나 소맥에 있어서 특히 소맥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즉 겨울밀이 곧 있으면 파종을 갖다가 앞두고 있습니다. 남반부 북반부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파종이 이제 시기가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걸 후행적으로 가격이 이제 반영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라니냐 제도의 가능성 이건 에너지뿐만 아니라 곡물 측면에서도 공급 차질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라니냐에 대해서 저 역시도 확신이 잘 안 들긴 하지만은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현재 에너지 가격 내려온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다. 그러면은 비료 가격이 이미 먼저 치고 나갔고 곡물 가격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고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후행적으로 우리가 이걸 반영될 수 있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코스트겠죠. 특히나 이머징 단에서도 우리가 과거에 아랍의 봄도 사실은 요 소맥 때문에 이뤄졌었던 건데 이게 그렇죠. 하나의 일부에 있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본다면 좀 조심스러운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은 에너지와 석탄 가격의 어떤 급등이 어쩌면 농산물 가격까지 연결될 수 있다. 예.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침에 농산물 가격까지 얘기하시는데 이게 제가 코스트 이슈가 이제 우리 하우스에서 계속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거 외에도 생각보다 코스트 부분들이 커지네요, 다. 일단 계속 이게 문제가 조금 심해진다면 근데 디맨드는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계속 디매가 약하니까 문제야 지금. 제조업 경기는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에너지 이슈도 그렇고 저희가 예전에 팀장님하고 저하고 사무실에서 얘기할 게 그린 뉴딜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일리 봐도. 있는 얘기야, 예. 그것도. 근데 지금도 이렇게 코스트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근데 그 후과가 조금 안 좋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뭐 그런 부분들을 갖다 지금 또 스태그플레이션은 70년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로 보진 않는데. 그렇죠. 뭐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확 결론이 안 난 상태라 가지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모든 시장이라는 게 어떤 이게 저희 가끔 이제 방송에서 개인적인 어떤 취향도 드러내는데 소위 되먹임 될 때 피드백이라는 작용이 작동될 때가 제일 두려운데 내가 봤을 때는 코스트 쪽은 지금 되먹임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마이너스 네거티브 포지티브 피드백이 오면은 균형으로 돌아가는데 포지티브 피드백이 작동되면 점점 이제 다음엔 더 커지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나오는데 최근에 그런 경향들이 여러 군데서 보여서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그린 뉴딜발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얘기는 딱 그냥 원자재 측면에서만 그냥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갖다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결국엔 70년대 때 결국에는 석유 파동 때문에 근데 사실 그게 정치적인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천연가스로 시작됐었던 이슈 역시도 러시아와 유럽 간의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슈가 어느 정도 결부돼 있었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얼추 비슷한 부분들이 있지만서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 에너지 이슈는 그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이슈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뭐 이쪽에서 마무리 짓고 또 오늘 일정 있으니까 예. 가보고 싶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네. 먼저. 부산 갔다 왔는데 우리 친형의 고향 부산 아닌가? 네, 이제 저는 이제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이지만 이제는 서울 사람입니다. 혹시 그 중앙동에 중앙식당 알아요?
모르지. 횟집인데. 저는 횟집을 기장 쪽밖에 안 다녔어요. 저희 동네. 기장이 요새 부자 됐던데. 그래요. 기장이 엄청 개발돼가지고.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